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나라 금고가 거덜날 수 있는 세기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터뜨린 관세 폭탄, 이게 하급심에서 사실 그거 불법이야 하고 판결이 나버렸거든요. 이제 최종 보스, 연방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트럼프가 패소한다면 미국 정부는 그동안 거둔 관세 1,400조 원을 기업들에게 토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대법원은 트럼프 사람 천지인데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오늘은 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답까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재판의 진짜 속사정까지 싹 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관세를 때릴 수 있었던 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줄여서 IEEPA라는 마법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어떤 법이냐면요. 나라에 진짜 큰일이 터졌을 때만 쓰라고 만든 아빠의 비상금 카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테러 단체의 돈줄을 막거나 갑자기 전쟁이 터졌을 때 적이랑 거래를 끊는 것처럼 정말 위급할 때만 끌거라고 만든 카드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멕시코에서 마약이 넘어온다, 비상사태. 중국 때문에 무역 적자다, 비상사태. 이러면서요. 이건 사실 수십 년 묵은 문제인데 이걸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더니 갑자기 이 카드로 전 세계 물건에 관세라는 벌금을 매겨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아빠가 병원비를 내라고 준 카드로 아들이 최신형 게임기를 플렉스해버린 거죠. 이 어이없는 상황에 잠깐만요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대 기업이 아니라 와인 수입하는 작은 회사, 교육용 장난감 만드는 회사 같은 평범한 사장님들이었어요. 대통령님, 그 카드는 세금 내라고 준 카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에요. 라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과연 이 용감한 사장님들의 싸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심과 2심 법원은 이 용감한 사장님들의 손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한마디로 사이다 판결이 터진 거죠. 법원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첫째, 관리하랬지 벌금 매기랬냐? IEEPA 법 어디를 봐도 대통령에게 관세나 세금을 만들 권한을 준다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냥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 규약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규제를 만듭니다. 밤늦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지하거나 공용 공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약만으로 밤 10시 이후 소음 발생 시 5만 원 벌금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시 1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법에 세금이나 관세라고 명확히 쓰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숙제는 허락받고 하세요. 법원은 여기서 중대 문제 원칙이라는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말이 어렵지 내용은 쉬워요. 나라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 만큼 이렇게 큰 일은 대통령이 대충 법 해석에서 혼자 결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국회한테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명확한 허락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무역에 수백조 원짜리 세금을 매기는 건 누가 봐도 중대한 문제니까요. 자, 이제 모든 공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2달 뒤 11월 5일에 역사적인 첫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대법관 다수가 보수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도 셋이나 있는데 이거 결과 뻔한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 대법관들이 지금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두 가지의 신념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과 법률가적 신념이죠. 정치적 신념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힘이 필요해. 그리고 법률가적 신념은 이렇게 말하죠. 정부는 법에 쓰인 글자 그대로만 행동해야 해. 평소엔 이 두 신념이 부딪힐 일이 없는데 이번 사건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법률가로서의 신념, 즉 원문주의에 따르면 IEEPA 법에 관세라는 글자가 없으니 트럼프가 명백히 틀렸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겠죠. 마치 아주 엄격하기로 소문난 축구 심판이 자기 아들이 뛰는 팀의 경기를 맡게 된 것과 같습니다. 경기 중에 아들이 손으로 골을 넣었어요. 심판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들 팀이 이겨야 하는데 그냥 못 본 척 할까? 신념과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규칙은 규칙이지. 내 심판 명예가 걸렸어.
라는 신념이요. 지금 대법관들의 머릿속엔 딱 이렇습니다. 실제로 요즘 보수 대법관들은 중대 문제 원칙이라는 막강한 무기로 정부가 법을 애매하게 해석해서 힘자랑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려면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드카드를 날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패소할 확률이 60%라고 예측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절대 짜고 치는 게임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트럼프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리더십과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다가오는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그 판결이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신념과 양심을 따를 것인지 우리 모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결과가 전 세계의 무역 질서는 물론 우리 지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